오늘은 이 주제가 금융 혁신 성장의 혈관 이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경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금융 혁신 성장 혈관, 금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을 도와주는 그런 그 핵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 금융 자체가 또 혁신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제라고 마지막에 금융 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최근에 지금 거시나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존이 나쁘면 어느 존이 좋았는데 대체로 지금 나쁘고 예고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증가되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특징 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요즘에는 저자가 좀 많이 나와요. 저성장, 저출산,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고자가 하나 나온 거 있는데 고령화. 과거에는 원래 고자가 성장이나 좋은 쪽이었는데 대체로 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은 저자로 시작하고 좀 어려운 분야가 고자로 되는 그런 상당히 예기치 않은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최근 흐름을 나타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였는데 최근에 다보스 포럼을 특징 짓는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이 달팽이를 좀 이렇게 해서 과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정체된 그런 특징적인 키워드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만든 적이 있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함수가 복잡해지고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과 금융이라는 걸 볼 때 금융이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뭐 많은 사람들이 혈관을 한 그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이 혁신 성장의 혈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금융 분야 자체도 아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당히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 자체가 혁신의 주체가 되는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고명하신 우리 정치 지도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융이 이제 금융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이 최근 혁신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은행보다도 자본시장 이런 쪽에서 혁신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출이나 은행 중심의 시스템이 좀 더 자본시장이나 혁신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이란 말도 하고 상장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시스템이 좀 혁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옆에 보시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미국은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시장 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대출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우리가 역동성을 갖는 금융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먼저 기업들이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금을 공모하는 그 길을 통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자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디레귤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가 이 전문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투자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모든 투자자를 거의 이렇게 똑같은 규제를 할 게 아니고 3호라고 그래서요.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감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한 그룹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자 보호 그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해서 이분들이 용이하게 어떤 위험 투자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 투자자분들 개인들 중에서도 전문 투자자 있겠죠. 고액 자산가도 있고 또 많이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의 미국 같은 데 1,0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40만 정도 이번에 저희가 완화한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을 보면 40만 정도의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최소한의 그 보호 장치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나올 수 있도록 전문 투자군을 육성하는 거고요. 펀드 중에서도 기관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대형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중심 펀드들은 훨씬 더 용이하게 펀드 결성하고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자본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들의 역할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기업들이 아까 말한 대로 3월하고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하지만 역시 가장 대규모로 일거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그 단계가 IPO라고 해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나 이런 데 상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PO를 용이하게 하자. IPO가 이제 보통 이 통계를 보면 한국 거래소에 창업을 해서 상장할 때까지 한 14년이 걸립니다. 14년이나 이 기간도 길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원숙한 단계인 거죠. 사실은 기업이 뭐 5년 차, 7년 차 그때 확장할 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찌어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다 이제 원숙하게 돼서 뭐 거의 이제 자금 조달보다는 투자자를 만나는 그런 그 어떤 퍼블리시티라고 하나요? 그런 직접 자금 조달보다도 그 기업의 그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 뭐 그런 단계에 상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한 5년, 7년 차에 가장 필요할 때 상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상장을 결정하는 것이 상장 심사를 거래소 하게 되고 결국은 만에 하나 상장이 돼서 기업이 업황이 나빠서 상장 폐지가 됐을 때 거래소나 이런 데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그런 그 책임 문제 때문에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이 상장 심사 과정이 재무적인 요건 말고 질적 심사라는 것이 까다로워서 그 IPO 과정 자체를 단축시켜주고 소위 이제 그 질적 심사나 이런 불투명한 그런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과감하게 좀 상장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이렇게 상장을 하고 뭐 좀 경우에 따라서 어렵게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자본시장에서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소개하고 여기 그걸 여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사실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자체도 좀 특화돼서 중소기업에 특화되는 그런 여러 형태의 특화된 증권사들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이 뭐니 해도 제일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이 대출입니다. 대출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또 확장할 때 뭐 이렇게 모험 자본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규모나 큰 것은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이 이 어려운 그 지금 거시 환경과 뭐 산업 구조도 바뀌고 거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 분야가 지금은 딱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우리 그 제조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난 15년, 16년부터 아주 어려운 그 구간에 접어들어서 뭐 상당히 많은 중소형 조선사가 정리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다행히 한 1, 2년 전에는 수조가 조금씩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살아남은 조선소들이 이 어려운 국면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업황이 개선됐을 때 조선사를 우리가 글로벌 넘버 1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조선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이지만 더 우리 고용이 내는데 중요한데 무려 40만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외형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거기도 뭐 용접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훨씬 더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가 크고 완성차 7개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협력업 하면은 그 40만 가까운 사람들이 고용돼 있어서 사실 조선 같은 어려움이 만약에 자동차에 겹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지금 총력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선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를 들면 조선의 제작금융이랄지 뭐 이렇게 RG랄지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이제 이렇게 촉매가 돼서 프로그램들 그때그때 만들고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부품 쪽을 위해서 긴급하게 작년부터 1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저희 국회에서 출연해주고 그렇게 하는 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 주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사업 이익감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 때문에 어려운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총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제가 조선과 자동차는 지금 한 분야를 특화해서 말씀드렸고요. 전 분야에 걸쳐서 아까 추미애 대표님이 몇 쪽으로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줬습니다만은 주력 산업 혁신하는 분야, 신성장 분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분야. 최근에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환경 안전 투자에 대해서 각기 좀 역동적으로 나가야 될 분야, 어려운 분야, 그 다음에 사업 전환해야 될 분야 이런 분야에 시설 투자를 하고 운전자금 확보하고 이런 쪽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저희가 가고 있는 기업, 신보, 기보, 기타 모든 정책금융기관 총동원해서 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이 모시고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 핵심 메커니즘은 지금 여신 시스템이 너무 전통적인 시스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그래서 어쩌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과거 실적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거를 평가해서 대출을 하는 그런 여신 심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담보도 뭐 개별 담보를 하지 않고 전부 특허구까지 모으는 일괄 담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은행들이 내재화하는 그런 여신 심사 시스템을 혁신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비전 서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아까 제가 말한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금융 자체가 혁신 성장의 주체가 되는 몇 가지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금융 중에서 제일 이 30대, 40대 우리나라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집중하는 분야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이제 금융 분야를 기술 스타트업들이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키는 그런 신생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특정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국내 성금, 국제 성금 투자 자문을 번들이라고 해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발로 묶어서 전체를 다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은 사실 이런 특징이 강한데 이거를 지금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달하면서 핀테크들이 쪼갭니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각 번역 하나하나 세그멘트 부문별로 나눠서 특화된 P2P가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 송금이 나오고 있고 핀테크 송금, 뭐 그다음에 자산운용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능들을 쪼개서 거기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언번들이라고 합니다. 번들을 푼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번들링이 최근에는 이제 키워드인데 이 언번들 이렇게 분야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이 각 분야로 보면은 모바일 쪽으로 지금 거의 뭐 신문 같은 것도 점점 이제 소비자들이 모바일 통해서 이 미디어도 접하잖아요. 이런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그런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뭐 분야별로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거의 뭐 대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언번들링 현상을 촉진하는 그런 핀테크들을 저희가 또 많이 출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250개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의 그 면면인데요. 뭐 이름 자체도 생소하지만 사실 생소해서 그렇지만 그냥 뭐 1, 2년 되고 그저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아주 굴지의 회사들입니다. 뭐 워낙 뭐 혜성같이 나타나서 뭐 2, 3년 내에 이쪽 마켓에 강자가 되는 기업들이라서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름이 익숙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는 딱 하나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쪽 지금 그 변화에 지금 리딩 그룹에 지금 속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 이런 이제 핀테크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핀테크 지원센터도 만들고 우리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작년에 통과시켜 주셨고요. 인터넷 전문회법 통과하셨고 지금 이제 P2P 대출을 지원하는 법을 다음 주에 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4월 국회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신용정보법도 개정하고 이것들이 이제 입법적으로 사실 입법이라는 것이 여기 어떤 거는 서로 지원해 주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런 이제 핀테크 쪽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분야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 핀테크 중에서 가장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아마 중국 가시면 너무나 많이 절감을 하실 거고 텐센트, 알리바바 거의 뭐 은행보다도 훨씬 더 크고 전 세계 지금 이 분야에서도 뭐 넘버 3에 속할 정도로 불과 한 5년 10년 사이에 저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페이먼트라고 해서 지급결제 분야가 제일 혁신이 빠르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고객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모바일 결제에서 소위 이제 플랫폼 단계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뱅크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객 접점을 확보해서 그 확보된 고객을 기반으로 다른 쪽으로 계속 확대하는 그래서 모바일 쪽이 제일 그 혁신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쪽을 모바일 쪽에서 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 뱅킹이라고 그랬어요. 뭐 상당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신생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지급결제망이라는 게 은행들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일종의 경제학 용어로 클럽입니다. 클럽. 스스로 만든 클럽이니까. 클럽이라는 거는 클럽 멤버들은 회원이 멤버들을 제한하고 아니면 다른 멤버들을 안 끼워주는 경우라도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개방을 하고 그러니까 회원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 이용료를 낮추는 그게 이제 오픈 API, 오픈 뱅킹 쪽인데 그런 쪽을 해줘야 스타트업들이 소위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장 관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마이 페이먼트라고 그래서 뭐 뒤에 가면 마이 데이터란 말이 나오지만 데이터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혁신이 일어날 텐데 저 자신의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의 개인 데이터를 매일 뭐 수십 건 수백 건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저에 관한 데이터를 은행도 가지고 있고 카드사도 가지고 있고 국세청도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통신사도 가지고 있고 이 저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백 수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저 자신의 하나의 데이터를 형성하고 제 자신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저에게 유리한 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산업이 생길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뭐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AI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이 데이터를 제일 많이 형성하고 잘 보존하고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금융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가 아까 말한 대로 많이 이렇게 모이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법제를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is the core 핀테크란 말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카드가 됐든 어떤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존하고 활용하고 이런 이 절차들이 안전하면서도 고객 동의 없이 마음껏 이렇게 오남용 되는 걸 막아야 하면서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고객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은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정보 유출 이런 여파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나 이런 혁명에는 좀 이렇게 이 기본 대로가 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아까 말한 대로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 전체 과정을 저희가 한번 정비해 보겠다는 노력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금 그 아이디어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개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그거를 집적하고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고요. 그걸 뭐 비식별을 한다거나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아까 말한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를 제가 요청을 하면은 그 카드사나 은행 같은 데서 제 정보를 포터블하게 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저 자신의 뭐 이렇게 신용등급도 올려주고 저에게 적합한 금융상품도 이렇게 추천해주고 저를 위해서 대신 조건도 이렇게 이렇게 협상해주고 이런 산업 자체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포터블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다음에 이런 걸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 데이터 같이 개인에 특화된 신용등급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고 이런 장치를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를 용이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저에 대한 데이터를 제 스스로 요구할 수 있고 어디 이동시킬 수 있고 어디 집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그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을 법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핀테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통 산업 중에서도 진입을 새로 허용해서 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재작년에 인터넷은행하고 작년에 인터넷은행법을 해서 어제 사실 제2차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걸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개 정도의 실질적인 아마 플레이어가 서로 진입을 하려고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또 부동산 신탁이라는 그런 최근에 좀 경쟁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비 인가를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금융 자체 산업에 새로운 매개가 될 만한 플레이어들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요즘에 이제 뭐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서 구현하는 법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인데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심의를 통과시켜 주셔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가 다음 주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다른 샌드박스 분야가 있습니다. 이 산업 융합 쪽도 있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도 있는데 금융 분야 샌드박스가 이제 세 번째인데 제일 신청도 많고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4월 1일 저희가 정식 지금 그 시행을 앞두고 예비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100여 개 회사가 예비 신청을 해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에 지금 진짜 문전성시란 말이 딱 맞는 그런 분야로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매주말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Our industry does not respect tradition. It only respects innovation.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 스타트업 쪽에서는 트래디션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노베이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는 사실은 트래디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를 바꿔서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는 does respect tradition이니까 트래디션을 중시해야죠. 그런데 but it respects innovation as well. 또 그렇다고 금융 파이낸셜 인더스트리가 트래디션만 따지고 이노베이션을 잊어서는 안 되고 트래디션을 보존하면서도 이노베이션을 동시에 품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금융이 산업을 잘 지원해주고 금융 자체도 이노베이션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